안녕하세요, 꽐롱튜브입니다. 김용호 기자가 요즘 빵빵 터뜨리고 있죠. 손담비의 전 남자친구고, 손담비 요즘 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걔 욕하지 마요, 졸라 안 되네요. 한 10년 썩었다니까. 잠깐 반짝 떠버리고. 근데 최근에야 비로소 포항에서 드라마였구나, 뭐 동백꽃 모시기 그 찍으면서 다시 빛보고 있는데 안 됐다. 얘도 피해자입니다. 어쩌다 연예인이라고 이제 사기꾼한테 졸라게 들먹들먹거리진 그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튼 어제 그 수산업자 손담비 전 남자친구 게이트 겉핥기로 살짝 다뤄봤는데요. 우리 고향 사람이더라. 지방은 다 지역사회라 가지고 한 달이 거치면 알만한 사람들끼리 다 안다. 거기다가 나이도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한테 이래저래 이제 좀 후다를 따봤지.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좀 굉장히 실망스럽더라. 그 내용은 방송하면서 스토리 맞춰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방송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고 갈게요. 자, 정치인부터 현직 국정원장 박주원이까지 수산업자 게이트 후폭풍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기꾼이 빼어서 나온 거물급 인사 박영수, 포르쉐 빌려 타기도 박영수 얘가 옵티머스 수사 검사였죠. 그리고 여자 연예인에게 포르쉐를 직접 갖다 줬다. 그리고 성삼납 장면도 목격을 했었다. 김용호가 연예인 실명 깠던 바로 그 사건. 수산업자 게이트 관련 목격자 진술. 수산업자 게이트 여파가 연예계까지 뻗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자 문재인 김정숙 부부 사진과 청와대 선물을 졸라게 과시했다. 사기 행각 당시 집에 보란듯이 진열해 두었다. 정계 인맥 과시용. 자, 요즘 정치권과 손담비 전 여친 걸그룹 성매매라는 양념까지 버무려져서 후끈후끈한데요. 이 사건을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 새끼 몽타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깜빵 있으니까 내가 고소 당할 일은 없겠다. 몽타주는 이렇게 생겼다. 멀쩡히 생겼죠. 손담비 남친으로 알려진 정관계 강범위한 로비를 펼쳐서 게이트로까지 발전시킨 사기꾼 김태우는 포항 출신의 나이는 43입니다. 그리고 고향인 구룡포를 팔아서 수백억을 헤쳐먹었고, 그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킹무성의 친형이 86억 5천만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킹무성 캠프 출신 언론인 송승호에게 17억 5천 등 현재 총 드러난 금액만 116억 원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더욱더 사이즈가 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새끼가 처음 이슈가 된 거는 주로 자칭 진보 매체라고 하는 황색 언론 쪽으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졸라게 골까는 게 첫날 만날 자살골만 터뜨린다. 졸라 능력 없는 새끼들이 국민 상대로 공작질 하려다 보니까 이따오 자충수가 터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로 얘가 거론되면서 이 사건에 등장이 되기 시작한 거는 윤석열의 대변인이 개인 사정 핑계를 대면서 뜬금없이 사퇴를 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죠. 요분이 이제 요 새끼 요 사기꾼한테 요 사기꾼 새끼한테 골프채를 뇌물로 받았다면서 온 황색 언론에서 광광 터뜨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김무성의 친형 엄성석 조선TV 앵커 백이환 전 남부경찰서장 광주지검 이모 부부장 검사 주호영 보수 쪽 인사들의 비리가 빵빵 터지기 시작한 거지. 거기에 양념을 듬뿍 더해서 걸그룹 성접대까지 광광광광 하면서 높게 쏘아 올렸다. 근데 이 새끼들이 공을 너무 높게 쏘아 올렸어. 막 터지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캐고 캐다 보니까 여기에 진보 새끼들도 다수 연료가 되어 있더라. 박지원 국정원장 개눈깔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똑도새우를 받았고, 송승호를 변호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포르쉐 파라메나포를 선물 받았고, 참 한번 볼까요? 졸라 예쁘게 생겼어요. 파라메나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부럽다 씨. 파라메나포를 선물 받았고, 차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 있잖아. 거기에 낙검수 출신 정봉주 또한 독도새우를 받았고, 스포츠 단체 취임 축하 영상 메시지를 직접 보내고, 그리고 집에서는 청와대 문재인의 편지와 각종 선물들이 나오며 이 새끼도 직접 문장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와대 특별사면 특혜 이야기도 솔솔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그렇게 광광광광 지서대던 대깨문 언론들과 정치인 새끼들이 전부 다 주댕이를 싹 닫아버렸다. 졸라 웃기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졸라 무능하다 보니까 공작질도 첫날 만날 자살골이야. 그러고 나서 하는 뒷수습도 졸라게 조악해. 전에 버닝썬이고 드루킹이고 다 이 새끼들이 포수진영 공격하려고 터뜨렸던 거 아시죠? 참고로 곁들이자면 전부 다 추미애 작품입니다. 근데 캐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버닝썬 조국이 나오고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부정선거가 터지고, 그러니까 덮으려고 터뜨린 게 조선일보 성접대와 김학의 사건 터뜨리면서 철저한 수사를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한 거 아니야. 띄워놓고 가야지. 자, 버닝썬 캐다 보니까 뭐가 나와? 조국과 정경심, 조국 일가 들어간 사모펀드 이야기 나오고, 조국과 같이 근무했던 윤총경, 그리고 버닝썬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드루킹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청와대가 다 연결됐다. 부정선거야. 김경수는 댓글 조작 사건 부정선거로 깜빵을 갔는데 왜 문재인은 아직까지 대통령 하고 있냔 말이야.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버닝썬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나오고 있냐? 잔챙이들만 졸라게 깜빵 가지. 조국은 아직 SNS질 졸라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대깨문들은 그 탄간오리 범죄자 새끼를 졸라게 환호하면서 물고 빨고 있고 졸라게 웃겨진 대한민국이다. 당시 어땠어요? 온 대한민국이 장자연과 김학의 관련 언론이 빵빵 터뜨리고 사람들 모이면 그런 얘기만 했지. 버닝썬에 투자한 사모펀드인 조국 친척이 구속이 되고, 버닝썬을 운영한 승리가 마약과 매춘으로 잡혀가고, 정준영이 성범죄로 들어가고, 버닝썬을 덮으려고 힘을 행사해서 조국과 같이 근무했던 윤총경이 잡혀 들어가고, 조국과 조국 가족이 투자를 했으며 거기에 금융 위반이 걸려서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 잡혀 들어갔는데도 조국은 모릅니다야. 뭐 씨발 따박따박 법정 가서 자기가 밝혀내겠다 씨부리더니 정작 법정 가서는 모릅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몰라 씨발 이걸 300번 넘는 질문에도 끝까지 모릅니다. 졸라 따박따박 모른다고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알고 보니까 즉위가 법을 어기고서 불법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띄워서 쇼질한 사건이었다. 윤석열이랑 정의로운 검사들이 저 두 사건이랑 불법 탈원정, 옵티머스, 라임, 울산 선거 개입 등을 수사하다가 전부 다 귀양 가고 결국엔 쫓겨나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야. 이 전부 다 꼭대기를 타고 올라가면 문재인과 관련이 있으니까. 요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굉장히 의심이 든다. 처음에 저그들이 국힘당 조질라고 막 터트렸다가 저그들 라인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디 싹 닫고 어떻게든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조선일보 게이트 이지랄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졸라 간단한 논리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일개 언론사의 비리가 중요할까? 권력형 비리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클까? 언론사의 비리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클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우리의 권력을 위임해서 일을 시켜놓은 하인놈들이 우리 재산과 권력을 사유화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그들 배때기 쳐불리는 게 더 괘씸하고 용서 못할 파렴치한 범죄이자 역모 아닙니까, 이거는? 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그걸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게 좌파 새끼들이고 대깨문 새끼들이다. 여튼 너무 뻘얘기로 샜는데 김태우 요 새끼 보니까 우리 고향 새끼잖아. 그러니까 졸라 궁금해졌어. 여러분도 이 새끼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알고 싶잖아, 그죠? 거기다가 나랑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캘 수 있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은 지역사회거든요. 우리는 대강 어디 이름만 대면 다 안다. 이 새끼가 학교 어디 나왔으면 누구랑 사귀었고 옛날 어떤 사건을 저질렀고 이 새끼가 족밥인지 잘 쳤는지 그리고 이 새끼 집이 부자인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다 알 수 있다. 저도 졸라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씨발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졸라게 깜놀했다.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졸라 왁구가 엄청나잖아, 애가. 거기다가 나이가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면 우리 또래인데 그 정도 왁구면 포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야기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 아는 놈도 거의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족밥이더라고.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고향 친구입니다. 저랑 카톡 나눴던 내용인데 뭐라 하느냐, 뭐 없다, 이 새끼 뭔데 나 모르겠다 이러니까 없다, 집도 가난하고 집도 구룡포가 아니다, 주소만 구룡포다, 집도 대구지 싶다. 아, 나 좀 재밌는 거 캐려고 웃긴 거나 씨발 좀 찐딴 건 알겠는데 질질싼 뭐 재밌는 거 없어 이러니까 없대 하고, 병신이었는데 깜빵 동기가 이제 쩔어서 신분이 상승했다. 야, 줄잡고 씨발 한 방에 컸네. 오케이, 시켜줬다. 뭐 시켜줘. 이 새끼 지금 딴 거 하느라고 이 새끼가 좀 띄엄띄엄 얘기해줬어요. 잘못 찍은 것 같네. 그 전까진 진짜 병신이었다 하고, 농구협회도 3대3 농구협회다. 우리 그냥 일반 기사에서 뭐 풀빌라를 갖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했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풀빌라 아니고 그냥 펜션 비싼데 얻은 거다. 그리고 그냥 거지 새끼. 제가 봤을 때 그냥 씨 돈은 김무성이 형 그 87억 그 돈 갖고 이제 있는 척하고 여기저기 이제 뽕빨 빨고 다닌 거다. 3대3 농구협회 회장 씨발. 포항에 뭐 없겠네. 뒤에 생긴 거지. 내가 카니까 내가 포항에 뿅뿅뿅이다. 5년째 좆도 아닌 거 개나 소난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 새끼 뭐 없다. 깜빵에서 그냥 얘 사면 되는 거 보고 부르 환경에서 사면 된 건데, 깜빵 안에서 이제 다 사기꾼이니까 서로 안 믿거든. 근데 얘가 사면 되는 거 보고 진짜구나 하면서 조선일보 팀장이, 송 팀장이 믿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 서울에 좀 있는 집 사람들은 알거든. 지방 유지들이 서울에 어지간히 사는 집보다 잘 살아요, 지방 유지들은. 그러니까 야, 저 새끼 말이 진짜구나. 요 새끼도 깜빵에서 그런 개구라 깠겠지. 내가 집에서 좀 철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집에서 좀 고생해보라고 깜빵 잠깐 온 겁니다. 그때는 반신반의 하다가 지랑 같이 사면 돼버리니까 야 씨발 쟤들 집이 있긴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 뭐 어디 봐도 이 새끼는 와꾸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김태우 저 새끼는 족밥 새끼였다. 포항 구룡포 출신, 10여 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 몇십만 원씩 빌리고 안 갚고 졸라 찌질한 자법 찐따 출신이다. 여기 우리 고향 친구 한 명이 댓글 또 왔어요. 내도 알아보니까 저런 놈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이즈 졸라 쩔잖아. 근데 포항에 애들한테 막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아는 애들 거의 없어. 뒤늦게 씨발 뿅하고 나타나갖고 후딱 가니까 사기꾼이다 이거야.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지역에는. 근데 서울에 있는 저 높은 양반들은 몰랐던 거지. 순진한 거야. 그러고 보면 있는 사람들이 순진한 거야. 그래서 포항 지방 국회의원들은 안 속은 거고, 저 위에 계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고 속은 거지. 지금 와꾼 줄 알고. 웃겼다. 실제로 이 새끼는 13년 전에 법률사무소 알바를 하다가 사무장을 사칭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몇백씩 뜯어서 꼴랑 1억 6천만 원 해드시고 깜빵을 갔다. 그런데 여기서 더 졸라 악랄한 게, 없는 사람들, 신용적으로 박살난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회생 같은 돕겠다면서 사무장 행세하며 다가가서 삥을 쳤다 이거야. 그 없는 사람들한텐 피 같은 돈이었을 텐데 이런 개새끼들은 죽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그렇게 13년 전인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사기 행각을 벌리고서 7년 동안 잠수를 탔다가 2016년 징역 2년을 받고서 깜빵을 갔다 이거지. 꼴랑 1억 얼마 헤쳐먹고. 그게 몇백만 원이 저 사람들이 30몇 명인데 한 200씩 300씩 푼돈이에요 전부 다. 그게 누구한테는 진짜 하룻밤 그냥 용돈인데, 저런 어떤 절박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꼴랑 그 몇백에 목숨도 끊는다. 저 새끼 씨 때려 죽여야 돼. 보통 여러분도 그냥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보통 사기를 치면 2년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어떤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이 그냥 2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물론 액수와 피해 인원이 늘어나면 좀 더 살긴 하지만 대부분 초기 사기범들 몇억 원 규모라면 그냥 1, 2년 살고 나오면 땡이다.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금융 사기를 담당하는 것이 예전 검찰 남부팀이었고, 그걸 해체한 게 에미추였죠. 서민을 위한답시고. 그리고서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되살린 거고. 여튼 우리끼리, 아니 좀 별난 사람들끼리, 죄송합니다. 하는 깜빵의 다른 이름은 뭐다? 학교다. 스쿨. 왜 학교냐 하면은
깜빵 가면 뭐 할 거 뭐 있어? 사업 구상하는 거다. 한 2년 앉아서 돈 닦으면서 야 나가면 뭐 할까 이러면서 사업을 졸라게 구성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바로 옆에 졸라게 많잖아. 그 다른 전문가로부터 최신 트렌드, 신규 기술 배워서 나오지. 거기서 동업자도 얻어서 나오지. 인맥 얻어서 나오지. 거기다가 투자자까지 끌어서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사기꾼들이 깜빵 갔다 오면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강력해져서 나온 거고, 정말 댐댐이 괜찮은 사람들,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품 하나로 좋은 인연을 얻어서 그를 발판으로 성공을 하기도 한 경우도 있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좋은 예를 가진 친구가 하나 있고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 나이에 경찰을 뚝갑 해가지고, 얘가 옛날에 복싱 선수였거든. 경찰을 뚝갑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애가 정말 착하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의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얘 깜빵에 있던 애들이 사기꾼들이니까 저끼리는 안 믿는데 어린 애새끼 있으니까 얘만 믿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그 형님들이 전부 다 줄 대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물이 됐다. 회장님 소리 들어요 어디 가면. 여튼 그 어리버리한 잡범 조밥 새끼가 깜빵을 가서 졸라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왔다. 그리고 든든한 줄을 하나 얻어서 나왔고요. 그런 거 보면 애새끼가 싹싹하고 윗사람들한텐 졸라게 비비는 기술은 타고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어야 사기도 치지. 그 사람이 바로 전 김무성 캠프 출신 조선일보 취재팀장이었던 송승호 씨다. 요 분의 몽타주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해자인데. 그 줄을 타고 킹 무성에게 팬이라고 접근하고 우리 무성이 형한테 근 100억 가까이 사기를 치고, 송승호 씨, 지금 이 줄대준 이 송승호 씨한테도 17억을 사기를 쳐서, 요분한테 17억을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미천 삼아 여기저기 인맥을 마구마구 넓혀간 거지. 요렇게 관계도를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홍씨를 통해서 저 킹 무성이랑 요 쭉쭉쭉쭉 연결되죠. 경찰서장 박명수 그리고 박지원이 여기에 지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도 만나고 포항시 의원들도 만나고 주호영도 만나고 박지원도 만나고 광주 검사도 만나고 문바 검사 옵티머스 검사 박영수도 만나고 앵커도 만나고 우리 제인이까지 만나고, 만나서 사우나도 가고 룸사롱도 가고 성매매도 하고 다 했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씨발 대한민국 인생 한방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잘 나가는 인맥 하나 빵 뚫으면 인생도 빵 뚫리는 거다. 인맥 하나만 뚫으면 그냥 끝나는 졸라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거를 나 대통령 시켜주면 그걸 안 하게 하겠다고 지랄병 떨은 게 문재인인데, 지금 4년이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졸라 공정하고 정의로워졌습니까? 인이 마음대로 다 해. 그지라서 인이 지 꼴린 대로 정말 마음대로 했는데 졸라 공정하고 정의로워졌습니까? 졸라게 부패했다. 권력은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부패는 좌와 우가 없다. 부패는 좌우가 없다. 너도 나도 재물과 권력을 탐하며 그를 얻기 위해 너도 나도 줄을 서는 거잖아. 그 매개가 바로 성접대와 뇌물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해. 다 나오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어디 욕할 필요가 없다. 다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이 지랄이 되면 안 된다니까.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다? 우리의 피와 땀이 묻은 세금을 집행하는 건 누구다? 현 문재인 정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감시의 눈을 밝혀야 될 대상은 누구나? 정권과 여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누가 봐도 너무도 극명한 판단 기준이다.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개돼지 새끼들이 자꾸 물타하게 하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는 거잖아. 권력형 범죄가 더욱더 나쁜 거다. 여튼 이 새끼가 깜빵을 간 게 2016년인데 왜 문재인한테 지랄하냐? 그리고 이 새끼가 깜빵을 갈 때까지 족밥이었는데 왜 문재인한테 지랄하냐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수산업자 피해금액 변제 안 했는데 누가 특별 사면해줬냐? 권성동 청와대를 조준해서 지랄했다. 이런 사람은 사면 대상자에 넣지 않은 것이 관행이다. 청와대에 끼어들었다고 봐야 된다. 김재원도 의혹을 제기했다. 사면 업무 주도했던 법무비서관을 지적한다. 그리고 청와대 수산업자 사면 책임론에 명단은 우리 청와대 아님 저 법무부가 작성했음. 에미추랑 조국 탓이야. 지금 이렇게 떠넘기고 있죠.
이 새끼를 사면해준 게 누구다? 문재양 정권이다. 합의조차 보지 않았고 피해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7년 12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졸라 많이 풀어줬는데 그 중에 한 새끼가 재범을 일으킨 게 무슨 문제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졸라 기준이 웃기는 거라고. 이 새끼들 스스로 뭐라고 자칭했나? 문재양 정권은 촛불 계승 정권이다. 촛불 시민의 의지를 난 문재양이가 계승했다. 기조?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촛불은 선이야 악이야? 촛불은 옳음이고 정의잖아. 그렇다면 촛불 당시에 헌법을 한 사람들은 양심수다. 그죠? 나는 솔직하게 이 새끼들 주장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집회 동안 일어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죄는 아니다. 하지만 이 새끼들 지금까지 한 행동 보라고. 뇌물 받고 자살한 노무현도, 뇌물 받은 수표까지 사용한 이력이 나온 한명숙도, 위안부 할매 앵벌이 시키고 졸라 개부자 된 윤미향이도, 그리고 애새끼 입학시키고 사모펀드 짓거리 졸라게 한 조국이까지 이미 유죄를 받았거나 당사자가 인정한 범죄까지 무죄를 만들려는 새끼들이 바로 문재양 정권인데, 이 새끼들 기사 한번 보시죠.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깜짝 쇼 정치 그만해라. 이게 벌써 2017년에 나온 얘기예요. 얘가 사면되던 시절에 민노총이 이제 냈던 기사다. 민중 총궐기,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요런 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시키고 정치인, 정봉주만 포함시켰다. 제19 감싸기. 그리고 이 새끼들이 지랄지랄 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을 이끌었던 한상균 위원장은 사면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파업을 주장하고 거기에 폭력 사태가 있었더라도 사면 받을만 하지 않냐 이거야. 촛불 기존 세력이니까, 주도 세력이고. 당시에 이제 한상균 위원장은 사면해주지 않았고 당시 민주노총 간부들을 친정권 새끼들로 다 갈아치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 새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당시에 졸라 민주투사, 친노동권, 촛불 대통령, 문재양 정권의 사면이면 촛불 시국 관련 형사범들은 대거 신년 특별 사면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민주노총, 한상균을 비롯한 세월호, 강정, 사드 배치 등 시국 사안, 정치적 양심수 모두 사면에서 배제시켰다. 민주노총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대깨문들도 민주노총이 문재양 공격한다고 졸라 지랄하는데 대깨문 새끼들은 미친놈들이다. 저그들은 촛불 세력이네 미친 새끼들아. 대깨문 놈들은 촛불 도둑놈이라는 반증이다. 왜냐하면은 대깨문 새끼들은 촛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새끼들이 이딴 개소리가 나오는 거지. 촛불의 시작과 촛불의 주축은 민주노총과 세월호, 사드였다. 근데 씨발 JTBC,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개나 소나 기어나와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 다 밀어내고 지그가 헤쳐먹은 거잖아. 문재인 제일 늦게 나왔고 먼저 나와있던 안철수도 밀어내버리고. 문재인은 촛불 반대했던 새끼예요 여러분. 근데 대깨문 새끼들이 씨발 문재양이가 촛불 계승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몫 챙겼던 세력 있지. 꼴패민년들이 거기 기어서 불복종 운동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게 꼴패민년들이다. 내가 거기서 연이라는 쌍욕 썼다가 쫓겨났어. 여튼 너무 엄한 대로 샜는데 문재양 정권은 지그한테 이득이 되고 지그한테 줄 다 있는 새끼들만 풀어주고 지그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지그가 죽여야 될 대상, 지그를 좀 불편하게 할 대상이면 어떻게든 다 살게 만드는 새끼들이 문재양 정권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그 정권이 탄생하는데 도움됐지만 지그가 정권 잡고부터는 얘들은 지그한테 방해될 애들이니까 졸라 엄중하게 가려냈다. 그래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법한데 상징성이 있었는데 생색낼 거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새끼들이다. 이념도 사상도 타인의 고통과 아픔, 울분, 죽음까지도 전부 다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팔아쳐먹을 대상일 뿐 감성에 젖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새끼들은 이용해 처먹고 단물 쪽 빨아먹고 뱉어버린 새끼들이다. 여튼 이렇게 엄중하게 진행된 사면인데 왜 제가 끼었느냐? 기존의 사면 사기 기준에는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만 엄중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관련돼도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정말 아니라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좌우가 겉으로는 막 저그들끼리 못 죽여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적대적 공생관계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캠프 출신 아까 이 새끼 누구야? 송승호 이분도 풀려났잖아. 얘가 어떻게 보면 걔를 낑궈서 같이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죠? 우린 요걸로 의심하고 있는 거고. 다 얽히고 얽힌, 저 윗분들은 다 얽히고 얽힌 인맥들이고 필요하면 서로 땡기고 이용하는 새끼들인데, 김태우 저 사기꾼 새끼가 우리 아까 요 보여드렸던 요 송승호 요 새끼의 인맥을 통해서 어차피 사면 받는 김에 같이 풀려 나오지 않았나 하고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아마도 요 새끼가 팔은 아이템이 사기꾼계에서는 졸라게 신박한 아이템이거든. 생각해봐요 여러분. IT나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이런 거는 저거들도 이미 빠삭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인도 잘 모르는 졸라 면세받는 수산업. 수산업이고 저 구룡포 출신 선주라고 하니까 설마 씨발 족도 아는 게 없는 지방 촌놈이 힘있는 저거를 뺑칠까 싶었던 거고, 잘 나가는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전부 다 졸라게 방심한 거지. 애새끼가 나이도 어리고. 이런 거 보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순박하다니까. 저 부동산 하면서 어떤 저 서울대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 졸라 유명한 사기꾼 있어요. 그 새끼도 정말 씨발 말도 안 되는 건데 당하더라. 왜냐면 서울대 법대니까.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순박하다니까. 여튼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행을 깨고서 이 새끼를 사면 했다는데 의심을 하고, 솔직히 저는 문재양 정권이 졸라게 싫어서 저 새끼들에게 숨겨진 졸라 엄청난 게이트가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았을 때 저 새끼는 자범이 맞고 그 외에 어떤 큰 범죄 이력이 없으며, 고향 친구들 정보에 의하면 저 새끼는 당시만 해도 졸라게 가난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고향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족밥 새끼였다. 그러니까 형의 80% 이상을 마친 상태에서 생계형 어업인이고, 그리고 가난했다잖아. 불우환경 재소자라는 기준에 부합하니까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새끼가 깜빵에서 개구라를 쳤는데, 나는 저 포항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개 부자예요. 내가 1000억대 유산을 물려받을 게 있어요. 조선소가 있어요. 집에 배가 졸라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지방 애새끼인 줄 알았겠지. 촌놈인 줄 알았겠지. 그렇게 구라를 쳤는데 저렇게 지랑같이 사면이 되니까 여기 범털 송승헌씨가, 대물 송승헌씨가 더욱더 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씨발 저 새끼도 씨발 사면 받았네. 야 저 새끼 말이 진짠가봐. 저 새끼 말이 진짠가봐. 이야 씨발 아버지가 그래도 지방에서 빵구 좀 끼는가 본데? 부잣집 아들인가 본데? 원래 촌놈들 지방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방 유지들 개 부자입니다. 지방의 유지들은 서울 부자들 깜따구이 올려붙여요. 하니까 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에 대한 의혹이 옅어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안으로 정리를 하자면, 손담비 전 남친, 요 새끼 얼굴 또 띄워줘야지. 김태우 요 새끼는 거물도 아닌 그냥 족밥 새끼였고 일개 사기꾼일 뿐이다. 그런데 어찌 운 좋게 줄을 기가 막히게 잡았고 그 기회를 대범하게 살려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화끈하게 뇌물 먹였고, 상대로 성접대와 각종 로비를 펼치다가 뽀록나서 확장하던 도중에 꿈이 좌절되었다. 아마도 문재양 정권은 윤석열과 보수 진영에 대한 공격거리로 이를 써먹으려고 공을 쏘아 올렸으나 결국에는 자폭이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다음 이 뒤로 새로이 더 밝혀지는 사안이 있다면, 그리고 고양발 이 새끼 어떤 과거 행적이 더 나온다면 아마 더 나올 거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더 나온 이야기가 있다면 다시 정리해서 방송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